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오미크론 공포가 다시 커지면서 장중 급격하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오미크론과 경제 미칠 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무겁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 또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탁과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화요일의 주식 닥터죠.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를 진정시키는 연설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도 바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이 안도를 했고 특히 빅테크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양지수 반등세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일자리 반납을 했고요. 또 오후 2시를 넘기면서는 낙폭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2,830선까지 밀렸습니다. 2.42%의 낙폭으로 2,839포인트에서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작년 12월 수준까지 후퇴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400억 원, 기관이 6천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지수 끌어내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69% 하락하면서 965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 기관은 코스닥 시장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지수를 압박하는 모습이었고 개인도 장 후반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들이 꽤 있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대부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총상위 20위권 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종목이 단 2종목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게임주 일부 종목들은 끝까지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플레이미드나 게임빌, 위메이드 맥스 같은 종목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NP나 위직 스튜디오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 일부 종목들도 상승폭을 지켜냈습니다. 진단키트나 백신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은 오늘 하루 만에 대부분 조정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오미크론 관련 이슈가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전약품이나 세종메디칼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들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오미크론 리스크로 인해서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증시 마찬가지로 이틀 전부터 오미크론이 출현한 이후부터 증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좀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인하고 기관이 매도세를 좀 많이 출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개인하고 기관이 좀 매수세를 보이긴 했지만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거세면서 아무래도 좀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장 막판까지 좀 낙폭이 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한 시장을 좀 연출했다,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출현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확진자가 좀 증가하면서 투자 자산 자체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심리가 좀 더 높게 작용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동성 계속적으로 좀 크게 하루 올라오고 하루 또 급락하고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다소 당분간 나올 수 있는 변동성 장세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 관련주들 공략을 좀 철저히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혹은 또 리스크 관리하는 매매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장 앞으로도 추후에 좀 이러한 연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거기에 맞는 관련주들 공략하는 것을 오히려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도 다른 수혜주들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오늘 시장 관점평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리뷰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히든 종목 인포뱅크 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인포뱅크 제가 지난주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차 관련 테마가 당분간 단기적으로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인포뱅크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인포테인먼트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이나 여러 군데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다음 날 지금 지난주 화요일 방송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 하루가 20% 오르고 20% 내려가는 이러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은 오히려 좀 고점 대비해서 방송 이후에 지지가 대비해서 고점이 무려 10%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주부터는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매물들이 좀 계속적으로 전반적인 테마 내 전반적인 섹터가 전부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애플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한 감이 있으니까 추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후에 지금 말고는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오히려 좀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인포뱅크 리뷰 확인해 봤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점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 리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보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다가 다시 또 국내에서도 이 변이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점점 더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렸는데 어디까지 좀 흔들리게 될지 앞으로 시장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분석을 각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좀 하게 될 텐데요. 이 진단 검사 가능한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치료제 혹은 또 백신 업체들도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하고 또 혹은 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불안한 심리가 우려 심리가 좀 녹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쉽게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는 장세가 좀 당분간은 1,
1, 2주 가량은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진단 업체들 어제같이 뭐 이런 관련 업체들 충분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진단 가능하다라고 좀 발표한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오늘 또 반대로 유럽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이나 혹시 또 장 마감 근처에 일본에서도 또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시장이 좀 크게 낙폭이 확대되는 시장이 좀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등락이 좀 계속되는 거듭하는 장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개월, 2개월 지속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앞으로 1, 2주가량은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진단키트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또 톡방에서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 랩지노믹스를 어제 바로 공략하셨는데 하루 만에 또 수익률을 또 높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랩지노믹스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좀 약간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분자 진단 혹은 뭐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각광받고 있는 RT-PCR이라는 방식으로 진단을 하는 이러한 키트가 좀 굉장히 주가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저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가 진단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후로 굉장히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한 급등세가 나왔었거든요. 오전에는 진단키트 관련주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저께 톡방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랩지노믹스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후에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장 막판에 이러한 소식이 오미크론도 충분히 진단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하게 좀 급등세가 나오면서요. 목표가를 충분히 그 이상으로 터치하면서 무려 10% 넘게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 모멘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리뷰를 들어봤고요. 또 이렇게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런 관련주들 잘 골라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조정이 비교적 좀 자주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긴 했지만 포스코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일부 종목들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충분히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2025년 향후 5년 이내에 굉장히 크게 급성장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업적도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할 것입니다. 이 5년 내의 성장이 눈에 띄게 이제 늘어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보이는 만큼 주가도 역시 강세가 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거나 대내외적으로 좀 악재가 있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물 출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한들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충분히 강세가 강세 랠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향후 5년간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강세 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나 2차전지 섹터 앞으로 향후 업황이나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계속해서 공략 가능하다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역시 지난주 톡방에서 MLCC 관련주 네온테크를 공략하셨다고 하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네온테크 같이 마찬가지로 네온테크도 최근 들어서 뭐 MLCC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필수적인 모든 전자기로 기로죠. 예,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PCB 판이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 1위 업체는 물론 일본에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들도 충분히 삼성 전기라든가 대리전자 재료라든가 이런 MLCC 관련주들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고
그로 인해서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 건데 네온테크 역시 마찬가지로 MLCC 장비를 절단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그걸 또 삼성에 전기에 납품하는 이러한 이력이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 지난주에 좀 공략을 해서 지지난주에 공략을 해서 지난주에 오히려 좀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15% 가까이 좀 할 수 있었던 매매 전략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장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관련 종목을 오히려 좀 제시를 해드리고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TV를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MLCC 관련주 네온테크에 대한 리뷰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주들 지난주에는 잠시 조정을 받았다가 바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모멘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는데요. 이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의 주가 전망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NFT 관련주 혹은 메타버스 관련주 제가 봤을 때 향후 앞으로 좀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굉장히 그 중심에는 메타버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반신반의했었는데 어느 순간 1, 2년 만에 바로 그 생활이 녹아들었고 이제는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이러한 제품이 됐는데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점 시장이 커지면서 굉장히 좀 대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이 아닌가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또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또 NFT 사업 가격을 매기고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오는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랑 NFT랑 연계해서 대한 이러한 사업 전개는 충분히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군에서도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는 차라리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서 규제 이슈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역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톡방에서 또 관련주 함께 제시를 해드렸다고 하는데 NFT 관련주 FSN을 공략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또 어제도 오늘도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FSN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청이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회사는 그냥 모바일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NFT 관련주로서 좀 시장에서 최근 들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셜 카지노 게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이런 파친코 게임이나 이러한 카지노 게임이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요 일본 업체랑 연계를 해서 이러한 P2E 사업을 연계해서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로 NFT 사업을 진출하겠다, 확장하고 개발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NFT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최근 들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어저께뿐만 아니라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15%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톡방에서 제가 제시한 매매가 대비해서 무려 일주일도 안 되는 가격 사이에 33%나 좀 넘게 올랐습니다. 물론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해서 이런 변동성은 있었지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녹아들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이런 NFT 강세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FSN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좀 매물들이 나올 때 매집 공략하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게임주 FSN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에서 공략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섹터와 그에 따른 공략주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과 또 핵심 종목들 자세한 분석 알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석을 지키는 주식 투자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불스 캡틴 정진 닥터입니다. 예,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주식 매매, 실전 매매를 좀 어떻게 좀 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기초적인 차트 공부랑 혹은 기초적으로 매매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매주 일정에 맞춰서 혹은 테마, 섹터 거기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매매하시기 좋은 매매 전략을 세우기 좋은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11월 마지막 주죠.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필살 불수 기법, 바로 섹터별 매매 전략. 이번 주는 진단 키트입니다. 진단 키트 관련주 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좀 다시 백신이 나온 이후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다시 급등했고 다시 가라앉았다가 또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출현했다니까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0명이 하루에 4,000명이 좀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이러한 관련주, 즉 테마라고 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때는 충분히 여기에 진단 키트에 관련된 이해도를 조금이나마 좀 갖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키트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예전에는 뭐 암이나 혈액 채취나 그리고 뭐 소변 검사 혹은 이런 타액으로서 진단 키트를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전에 질병 등을 위주로 혹은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진단 키트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검사를 진단키트 검사가 굉장히 빠르게 확진자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좀 급성장을 빠르게 했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특히나 K-바이오 엄청났죠. 작년 한 해부터 해서 국내 벤처 기업들, 일부 기업들이 정말 예전에 미국에서 이러한 액체 생건 같이 오히려 이렇게 분자 진단하는 분자 진단에서 진단 키트로 활용을 했으면 한 번 진단할 때마다 4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벤처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바로 이 RT PCR이라는 기술의 개발 방식입니다. 당연히 분자 진단 혹은 뭐 유전자 진단 방식으로서의 검사를 하는 건데 이 비용을 6만 원까지 좀 떨어뜨렸어요. 네, 미국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 2020년 1월 달만 하더라도 한 번 진단하는데 400만 원이라 막대한 돈인데 이걸 6만 원대로 낮췄어요. 그리고 속도도 4시간 이내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확도도 높고 오히려 비용도 저렴하고 하니까 지금 미국, 유럽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K-바이오 진단키트 굉장히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도 역시 크게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시작으로 해서 점차 뭐 남미,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동아시아 또 전 세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이에 표준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T-12, PCR 채택될수록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진단키트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매출이나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 시젠이라든가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뭐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우리가 알파 바이러스, 뭐 베타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좀 변이가 되면서 바이러스들이 출현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수요가 급하게 급증했습니다. 예,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에 대한 당연히 수출이 그다음에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고요. 실적이 정말 크게 증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유럽에서 굉장히 좀 문화 자체가 많이 좀 열고 다니고 영국부터 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올 7월부터 마스크 안 하고 그냥 위드 코로나가 갔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개방적인 나라가 열려있는 나라들이 주로 코로나를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빨리 진단하고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주요 수입을 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유럽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남미나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충분히 빠르게 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진단키트가 이 정도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점점 표준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크게 실적이 증가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외인 자금들, 국내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주가가 한 20배 가까이 좀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 진단키트 그 종류를 좀 보시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진단하는 이런 키트가 분자 진단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진단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 분류로 크게 나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분자 진단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뭐 벤처기업들이 개발했던 RT-PCR이라는 방법입니다. 즉 유전자 증폭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뭐 RNA 이러한 유전자가 대조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흔히 분자 검사, 유전자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도가 무려 98%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거고요. 비용도 지금 굉장히 또 더 낮아져서 뭐 3만 원, 6만 원대의 가격대까지 할 수 있고 2시간 만에 지금은 오히려 진단을 파악할 수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고 정확도가 높고 그다음에 활용도가 편용이해서 여러 나라에서 점점점 뭐 체코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표준화로 채택하는 이러한 국가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 진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젠이라든가 뭐 랩지노믹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면역 진단입니다. 면역 진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좀 파괴하지 않고 겉에 돌기나 이런 스파이크를 통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진단을 하는 건데 또 두 분류로 나누면 항원 진단이 있고요. 항체 진단이 있어요. 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뭐 쉽게 좀 간단하게 들어가자면 코나 목 속에서 이렇게 좀 항원 진단 같은 경우는 이런 타액으로서 채취를 해서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도가 거의 한 80% 정도 되고요. 10분, 굉장히 빠른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 즉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임신 테스트 이런 거 할 때 그런 소변이나 뭐 이런 타액을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항원 진단 키트가 거의 뭐 대표적으로 임신 진단 키트 같이 이렇게 코로나 자가 진단,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4월부터 자가 진단이 많이 하라고 정부에서 좀 이렇게 좀 내세웠죠. 그러면서 자가용 진단 키트가 사용되면서 확진자 수가 물론 당연히 증가할 수 있고 빠르게 내가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게 바로 휴마시스라는 종목입니다. 휴마시스가 오히려 지금 항원 진단 키트, 신속 진단 키트, 또 SD 바이오 센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속 진단 키트가 전체 매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러한 항원 진단 키트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용이하게 비용이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항체 진단 키트는 오히려 지금 피를 뽑아서 거기서 혈청을 분리해서 오히려 검체를 활용한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정확도도 한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초기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분석하기에는 다소 좀 시간 시체에서 부적합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진단 키트가 크게 면역이랑 분자 진단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신속 진단이랑 뭐 염기체 서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류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자 진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막 세포로 막 했던 줄기세포 같은 걸로 했던 이러한 진단 업체들 랩지노믹스 대표적이죠. 네, 그다음에 테라제니텍스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관련 진단을 했던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이 진단 키트로 오히려 좀 활용을 해서 지금 매출이 크게 올랐고요. 강남에 건물도 지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이 섹터가 또 중요하잖아요. 진단 키트 수요는 수요고 팔리는 건 팔리는 거고 그 회사가 돈 버는 건 돈 버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이 섹터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지 이 진단 키트의 흐름 특성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 그러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바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상승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 오히려 주말 사이에 오미크론의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날 아주 시장을 폭락할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거의 뭐 상한가가 가고 난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진단키트가 그렇게 움직인다. 이 섹터 내의 흐름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할수록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당연히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진단키트 수요가 늘 거라는 당연히 그러한 전개가 이루어지니까 확진자가 늘면 늘수록 물론 500명에 1000명 느는 거는 크게 시장에서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맥스가 뭐 2,000명이었는데 갑자기 4,000명으로 확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이례 없이 증가했을 경우에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의 확진자가 확 올라간다. 네덜란드도 봉쇄령 내렸죠. 이렇게 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해서 뭐 통제한다. 이러면 진단키트 관련주들 당연히 뭐 해외 매출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급등세를 보이는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 확진자에 대비해서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기존에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갑자기 이 정도 수준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하게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규 확진자가 좀 급증할 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집니다. 당연히 투자 심리가 떨어지죠. 축소되죠. 왜냐하면 다 또 봉쇄 일어나면 다시 경제가 또 뭐 하향이니 뭐하니 하면서 또 굉장히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라앉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인다. 약간 뭐 해치처럼 서로 상반된 상이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이나 섹터가 하락할 때 하나의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 여기에 모든 수급이 다 일로 집중이 됩니다. 단타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다 뛰어들어서 굉장히 테마가 눈에 띄게 집중되는 이러한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의 특징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4,000명인데 오늘 3,500명이에요. 이렇게 좀 신규 확진자가 좀 둔화되거나
혹은 뭐 정체돼 있거나 이러면 오히려 지금 그러한 기대감이 올랐던 그런 수급들이 쫙 정말 물 빠지듯이 빠지면서 관련주가 급락하는 또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변동성이 20% 급등, 뭐 20% 급락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갖고 있는 게 또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정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20%, 30%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2배, 3배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은 실적 증가폭이 받쳐줘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맨날 적자 회사였어요. 아무래도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적자 기업이 많잖아요. 예, 물론 기대치로 움직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진단키트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흑자로 전환되고 뭐 3배, 4배, 5배 이렇게 좀 증가하는 실적의 증가폭이 큰 종목군일수록 가장 먼저 주가에 반영이 돼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러한 성향이 있고요. 거의 나중에는 시장을 주도합니다. 슈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그 지문인식 이런 거나 혹은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밖에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뭐 항원 진단 키트로 뭐 자가 진단 키트 뭐 개발해서 뭐 정부의 승인 받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정말 10배 이상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10배 이상 움직인 이후에 거의 그 뒤로부터는 진단키트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오면 휴마시스가 정말 주도하고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좀 약간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은 시장이 많이 빠져더라도 오히려 줍줍 이렇게 좀 밑에서 담아가면서 오히려 좀 매수 기회를 잡으면 추후에 다시금 반등했을 때 강한 상승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해외 국가에 판매하는 즉 뭐 체코,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혹은 뭐 유럽, 미국 이런 데 판매하는 업체들 있죠. SD 바이오센서, 뭐 랩지노믹스, 뭐 시젠 이러한 회사들 물론 수젠텍 여러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가에 많이 올라가는 보면은 해외 매출이 무조건 많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주가 상승폭이 많이 큽니다. 일반 진단키트의 회사들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러한 점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진단키트 공략할 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아 이렇게 좀 빠지는구나 하면 냅다 이렇게 좀 빠져나오고 아니면 이거 지금 공략해도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공략이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성향을 잘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 이게 체외 진단을 하다 보니까 체외 진단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좀 보면요. 2027년이죠. 한 6년 정도 남았습니다. 연평균 한 4.8% 정도 전체 진단 시장이 4.8% 매년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약 911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갖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자 진단 시장이 이 중에서 연평균으로 한 6.7% 매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점 표준화가 되는 데가 많고요. 사용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키트로 많이 매출이 잡히지만 나중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이런 액체 생검 진단 기술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염기서열을 통해서 염색체를 분류해서 이런 거 분자 진단, 뭐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예전 정말 이런 진단 하나만으로 간암이니 뭐니 다 미리미리 발견될 수 있게끔 진단할 수 있게끔 기술이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혈액을 활용해서 조기에 암을 진단하거나 혹은 그 진단을 통해서 미리 치료할 수 있게끔 다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액체 생검에 대한 진단 시장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매년 20% 성장세를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굉장히 작고 지금 이제 막 기술이 개발되고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성장률은 높게 측정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도 38억 달러 전망에 좀 규모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 회사의 가장 무서운 점, 장점이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들에 대한 방대한 유전체나 이러한 방대한 환자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오히려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성에 맞는 혹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제약회사하고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형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이런 진단 시장 갖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장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휴마시스 아까 말씀드렸죠. 항원 진단 키트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4월 달에 자가 진단 가능하게끔 정부에서 하니까 휴마시스 주가가 4월 달입니다. 4월 달 주가 흐름 보시면 3월 달에 5,000원대였던 주가가 무려 28,000원까지 수직 상승했어요. 5배 올랐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된 4월 29일이면 4월 1일부터 29일이면 딱 한 달이죠. 딱 한 달 동안 5배 주가가 오른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세스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항체 진단 키트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12,700원이었던 주가가 한 달 사이에 43,000원, 무려 3배 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젠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젠텍도 해외, 유럽, 동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하거나 또 아랍의 중동에다가도 수출에 대한 수주 계약이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 4월 달에 왜 계속적으로 이게 상승 나왔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가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또 이 혼돈의 카오스였거든요. 그러면서 4월 달에 진단키트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증했었습니다. 주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도 만약에 이게 진단이 안 되거나 치료제가 잘 먹히지 않거나 하면은 이 확진자 증가세가 크게 늘어날 텐데 그러면 시장에서 다시금 진단키트 쪽으로 주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높은 이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진단키트 섹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톡방에서 공략했던 랩지노미스 역시 마찬가지로 PCR 관련해서 이러한 분자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매출도 크게 실적을 증가했고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13,000원대가 무려 2배 이상 껑충 뛰면서 주가 역시 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CJ는 말할 것도 없죠. CJ는 거의 대표적인 주가의 상승에 봤을 때 대표적인 상승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2배 넘게 4월 달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뛰었어요. 한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한 달 동안에 델타 변이로 해서 시장이 확진자가 확산될 때 움직임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많이 좀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많이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섹터 어떻게 되냐?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 추세잖아요. 위드 코로나로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미크론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거 치료제나 백신이나 다시금 또 연구해서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에서 또 많이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러한 와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진단키트 수요 올라가죠. 그만큼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선반영돼서 따라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관에서 협력을 통해서 변이 PCR 개발을 충분히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수혜주를 공략하는 게 오히려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제가 말한 단기적인 건 한 달 이내 정도에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세우기엔 굉장히 좀 유효한 장세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섹터별 매매 전략 필살 불수 기법은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 진단키트 관련주들 장 막판에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해서 교육을 했으니까 네.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공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히든 종목을 진단키트 관련주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좀 수혜 기업이지 않나라고 할 정도의 매출이나 실적이 크게 증가한 회사인데요. 국내 진단키트 수요의 급증에 따른 수혜주로서 바로 히든 공략은 두구두구 하면 SD, 네. SD 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오히려 시즌보다는 매출이 크게 압도적으로 많이 큰 회사입니다. 오히려 상장을 좀 늦게 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한 만큼 그만큼 오히려 좀 생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서 크게 매출이 증가했었고 국내 진단키트 업체 시장 점유율 거의 1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우리 메르스 그다음에 에볼라 이러한 항원 진단 제품을 특허를 받고 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메르스 사태에 오히려 이러한 기술들이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로 빠르게 신속하게 기술 개발했었고 전 세계에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지 않았나 하고 싶은데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항원 진단 제품을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수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신속 진단 키트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무려 전체 매출이 100이라고 치면 이 전체 매출 100의 96이 해외에서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SD 바이오센서 진단키트만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에 크게 증가한 면이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진단키트 수요가 갑자기 좀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SD 바이오센서의 주가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면서요. 이러한 매매 전략, 진입가 매도가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장중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주 SD 바이오센서였습니다. 이 진단키트 대장주 알고 계시는 시즌보다도 매출 성장률이 더 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매매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많은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